안녕하세요 6학년 여러분, 당근쌤입니다. 오늘은 6학년 1학기 수학 5단원 여러가지 그래프 세 번째 시간이에요. 교과서는 98에서 99쪽입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띠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은 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료를 띠그래프로 나타내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띠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8쪽 문제 1번입니다. 연순의 학교 전체 학생들이 일주일에 독서를 얼마나 하는지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문제를 보면 무엇을 한다? 문제 속 키포인트를 파악해야 한다. 키포인트를 찾아보면 전체 학생들이 일주일에 독서를 얼마나 하는지 조사하여 나타낸 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표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표를 분석해 볼까요? 무엇을 나타낸 표입니까? 연순의 학교 전체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독서하는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라는 거죠. 그렇다면 조사한 내용을 띠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해야 하겠죠.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독서 시간별 학생 수의 백분율을 구해야 하는데요. 백분율을 구하려면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저번 단원에서 배웠었죠. 바로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 무엇이 기준량이고 비교하는 양일까요? 바로 전체 학생 수가 기준량, 독서 시간별 학생 수가 비교하는 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분율을 구할 수 있게 되었죠. 60분 미만 학생 수의 백분율을 구해보면 기준량 1500분에 비교하는 양 150 곱하기 100은 10%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독서 시간 60분 미만 학생 수의 백분율은 10%라고 쓰면 되죠. 이번에는 60분 이상 90분 미만 학생 수의 백분율을 구해보면 기준량 1500분에 비교하는 양 300 곱하기 100은 20%. 그래서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독서 시간 60분 이상 90분 미만의 학생 수의 백분율은 20%라고 쓰면 되겠죠. 90분 이상 120분 미만 학생 수의 백분율을 구해보면 기준량 1500분에 비교하는 양 450 곱하기 100은 30%. 그래서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독서 시간 90분 이상 120분 미만의 학생 수의 백분율은 30%라고 쓰면 되겠죠.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의 학생 수의 백분율을 구해보면 기준량 1500분에 비교하는 양 375 곱하기 100은 25%. 그래서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독서 시간 120분 이상 150분 미만 학생 수의 백분율은 25%라고 쓰면 됩니다. 150분 이상 학생 수의 백분율을 구해보면 기준량 1500분에 비교하는 양 225 곱하기 100은 15%. 그래서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독서 시간 150분 이상의 학생 수의 백분율은 15%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계를 모두 더하여 정확히 계산하였는지 확인해 볼까요? 합계는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더하기 25% 더하기 15%는 100%. 자,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네요. 여기서 잠깐 근사값으로 백분율을 구했을 경우 백분율의 합계가 100%가 되지 않거나 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근사값은 백분율을 구했는데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서 어림하는 경우를 말해요. 자, 어림은 올림, 버림, 반올림 같은 경우죠. 예를 들어서 올림을 했을 경우는 백분율들의 합계가 100%가 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버림을 했으면 백분율들의 합계가 100%가 안 되겠죠. 자, 이 현상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계가 항상 정확하게 100%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교과서 99쪽 문제 2번을 볼까요? 자, 연순의 학교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독서 시간별 학생 수의 비율을 띠그래프로 나타내어 봅시다. 문제를 보면 키포인트를 찾아야겠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띠그래프로 나타내어 보라는 것인데요. 역시 아래에 있는 표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 표가 띠그래프를 그리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띠그래프로 나타내어 볼까요? 60분 미만을 띠그래프에 표시하면 백분율이 10%니까
10% 위치에 표시를 해주고요. 자, 그 사이 공간, 바로 이곳에 60분 미만과 100분율의 수치를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60분 이상 90분 미만을 D그래프에 표시하면 100분율이 20%니까 아까 60분 미만에서 표시해둔 여기 이 10% 위치에서 시작해서 60분 이상 90분 미만의 영역의 넓이가 20%를 차지해주면 됩니다. 이 10% 위치에서부터 10, 20 바로 이 지점에 60분 이상 90분 미만의 영역의 위치를 표시해주면 돼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곳, 이 사이 공간에 60분 이상 90분 미만 그리고 100분율의 수치를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90분 이상 120분 미만을 D그래프에 표시하면 100분율이 30%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0%, 20%, 30%를 표시한 바로 이 지점에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이 공간에 90분 이상 120분 미만과 100분율 30%를 표시해주면 되겠죠.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을 표시를 해보면 100분율이 25%죠. 그러니까 이 60%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10%, 20%, 25% 바로 이 자리에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 공간에는 120분 이상 150분 미만 그리고 100분율 25%를 적어주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150분 이상의 100분율을 표시해주면 역시 15%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0%, 5% 그래서 총 여기까지 표시를 해주고 가운데 이 사이 공간에 150분 이상 15%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잠시 D그래프의 100분율 계산값을 확인해 보면 이 100분율 계산값이 5의 배수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5, 10, 15, 20 5의 배수죠. 자, 이는 그래프를 그리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더 정교하기 위해서는 여기 0부터 이 10 사이가 1씩 그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니면 현재 이거와 같이 5의 배수로 되어 있을 때 100분율이 28%다. 이거를 D그래프에 표시를 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25에서 여기 있는 30 사이에 어림해서 표시를 해 주어야겠죠. D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 첫 번째, 자료를 보고 각 항목의 100분율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각 항목의 100분율 합계가 100%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 100%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많거나 조금 적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100분율을 근사값으로 구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각 항목이 차지하는 100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그어 D를 나눕니다. 네 번째, 나눈 부분에 각 항목의 내용과 100분율을 씁니다. 다섯 번째, D그래프에 제목을 쓰면 D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죠. 자, 문제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연순회 학교 6학년 학생들이 하루에 게임을 얼마나 하는지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표를 완성하고 D그래프로 나타내어 봅시다. 자, 문제를 읽었으니까 키포인트를 찾아볼까요? 키포인트를 찾아보면 학교 6학년 학생들이 하루에 게임을 얼마나 하는지 조사하여 나타낸 표라는 거네요. 그리고 아래에 그 표가 나와 있죠. 자, 정리하면 이 표가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표를 분석해 볼까요? 무엇을 나타낸 표인가요? 연순회 학교 6학년 학생들이 하루에 얼마나 게임을 하는지 조사하여 나타낸 표죠. 자, 그럼 각 항목의 100분율을 구하고 D그래프로 나타내어 볼까요? 자, 그렇다면 100분율을 구해야 하니까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바로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 그래서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은 기준량은 전체 학생 수, 비교하는 양은 게임 시간별 학생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0분 미만의 100분율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준량은 200분에 비교하는 양 80 곱하기 100은 40%. 그래서 전체 학생 수에 대한 30분 미만 학생 수의 100분율은 40%라고 쓰면 되죠. 30분 이상 60분 미만 학생 수의 100분율을 구해보면 기준량 200분에 비교하는 양 48 곱하기 100은 24%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 수에 대한 30분 이상 60분 미만 학생 수의 백분율은 24%라고 쓰면 됩니다. 60분 이상 90분 미만 학생 수의 백분율을 구해보면 기준양 200분에 비교하는 양 32 곱하기 100은 16%. 그래서 전체 학생 수에 대한 60분 이상 90분 미만 학생 수의 백분율은 16%라고 쓰면 되겠죠. 이번에는 90분 이상 120분 미만 학생 수의 백분율을 구해보면 기준양 200분에 비교하는 양 28 곱하기 100은 14%. 그래서 전체 학생 수에 대한 90분 이상 120분 미만 학생 수의 백분율은 14%라고 쓰면 됩니다. 120분 이상 학생 수의 백분율을 구해보면 기준양 200분에 비교하는 양 12 곱하기 100은 6%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전체 학생 수에 대한 120분 이상 학생 수의 백분율은 6%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분율들의 합계를 다 더해보면 100%가 나오게 되죠. 이제부터 D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D그래프가 현재 0부터 10 사이가 1씩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좀 더 0부터 10 사이 계산값이 5의 배수로 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겠죠. 게임 시간 30분 미만의 백분율이 40%니까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40%까지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막대 사이 공간에 30분 미만 백분율 40%를 적어주면 되겠고요. 게임 시간 30분 이상 60분 미만을 D그래프에 나타내면 백분율이 24%니까 여기 40%부터 백분율 24%가 차지하는 영역에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 40에다가 더하기 24를 하면 되겠죠. 그럼 답은 64가 나오니까 여기 이 부분에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이 공간에 역시 30분 이상 60분 미만 그리고 백분율 24%를 적어주면 되겠죠. 60분 이상 90분 미만을 D그래프에 표시를 해보면 64% 여기서부터 16%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표시해주면 되는데요. 64 더하기 16은 80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사이 공간에 60분 이상 90분 미만 백분율 16%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0분 이상 120분 미만을 표시를 해볼 텐데요. 자, 백분율 14%니까 80에서 14% 위치인 바로 여기 14까지 이 부분까지 표시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사이 공간에 60분 이상 120분 미만 14%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20분 이상은 6%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120분 이상 6%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잠깐 여기를 보면 화살표를 이용해서 D그래프 밖에 표시를 했죠. 자, 여러분들이 D그래프를 그릴 때 이러한 상황이 종종 생기는데요. 이 D그래프 안에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적기 어려울 경우 화살표를 사용하여 그래프 밖에 내용과 백분율을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D그래프를 보고 알게 된 점을 자신의 생활과 관련지어 말해볼까요? 자, 예를 들면 저는 60분 이상 90분 미만으로 게임을 하는데 D그래프에서는 30분 미만으로 게임을 하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 첫 번째, 자료를 보고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하고요. 두 번째,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계가 100%가 되는지를 확인하는데 각 항목의 백분율을 근사값으로 구했다면 100%가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각 항목이 차지하는 백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그어 D를 나누고요. 네 번째, 나눈 부분에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씁니다. 다섯 번째, 이 D그래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목을 써야겠죠. 자, 오늘의 숙제는 수학 익힘책 66에서 66쪽 풀기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 그래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